자, 1097번 생태계 평형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풀 있죠. 얘가 이제 생산자.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로 이제 도착하는 요 들쥐라든가 여기 토끼 또는 메뚜기 요런 애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다음에 있는 두더지 또는 메뚜기 다음에 있는 참새 요런 애들이 전부 다 2차 소비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올빼미가 3차 소비자죠. 그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매가 네,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자, 풀은 생산자고 토끼는 지금 보니까 네, 1차입니다. 자, 들쥐가 사라지면 매가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자, 들쥐 아래에 있는 들쥐가 먹는 이제 피식자들이죠. 자, 되게 많죠. 들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참새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복잡할 때는 이제 요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먹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멸종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빼미. 올빼미 개체수가 감소해요. 그러면 참새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네, 맞습니다. 올빼미 밑에 참새가 있는데요. 자, 얘가 상위 이제 포식자죠. 자, 얘가 포식자고 얘가 하위 피식자입니다. 자, 그러면 상위에 있는 자, 요게 이제 지금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요렇게. 네. 자, 위에 있는 자, 먹이 피라미드에서 자, 여기가 이제 상위고 하위가 있으면 자, 상위와 하위의 관계는요, 어떻게 되나요? 자, 상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하위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하위에 따라서 상위는 어떻게 된다? 비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하위가 먼저 증가를 하게 되면 상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네, 서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되고요. 자, 상위에 있는 것이 증가하게 되면 네, 하위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올빼미가 지금 상위 개체수거든요. 얘가 감소하게 되면 자, 하위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 네, 반대로 움직인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리을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고 A에서 J는 서로 다른 생물종이고 A와 B는 식물 플랑크톤이다. 자, 여기 식물에 동그라미 치세요. A랑 B가 생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생산자, 여기도 생산자. 자, B에서 J는 모두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B가 생산자니까 아니고요. A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생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고요. 유기물, 무기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유기물은 포도당. 자, 무기물은 CO2, 뭐 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생산하는 데가 맞고 A가 멸종되었을 때는 다른 생물종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자, 얘가 멸종되면 이 위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이 D, E, C를 비롯한 요 위 상위 카테고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99번에 이 생태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인데 개구리를 남획한다면 지렁이와 뱀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개구리를 남획하면 당연히 개구리의 개체수는 감소하겠죠. 자, 이거에 따라서 자, 지렁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렁이는 개구리의 하위입니다. 자, 얘가 감소하게 되면 지렁이는 반대로 움직인다. 자, 하위 개체는 네,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뱀은 상위 개체잖아요. 자, 개구리가 줄어들면 뱀은 개구리를 먹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뱀의 개체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하위 개체는 반대로 움직이고 상위 개체는 비례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00번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은 이 개 내에서 생태계 내에서 돌고 돕니다.
네, 그래서 물질은 순환되는 거고요.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계속 공급이 되어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 이제 이 에너지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아웃되면서 끝납니다. 자, 인되고 아웃된다. 에너지 흐름은. 그리고 물질은 이 내에서 계속 돌고 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산자가 어떤 에너지를 이제 화학적 에너지로 이제 고정을 합니다. 유기물을 생산을 해서 자, 그것을 섭취하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자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열로 빠져나가게 되고 남는 에너지가 상위 단계. 그리고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에다가 분해자인데요. 분해자로 이렇게 돼서 또 분해자에서 또 다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위 단계로만 간다거나 아니면 열로만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자, 열, 상위 단계, 그리고 분해자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간다. 자, 얘도 열, 상위 단계, 그 다음에 분해자. 마찬가지로 2차 소비자도 열, 자, 상위 단계, 여기는 분해자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가는 네, 1차 소비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1차 소비자, 나는 분해자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로 이동한 요 에너지 중에 생명 활동에 이용되고 남는 것은 이런 거 있죠? 모두 열로 방출되는 거 아니고요. 자, 어디로 간다? 모두라만 말을 틀렸죠. 열로도 방출되는데, 자, 어디로도 간다? 분해자로도 에너지가 일부 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이 생태계 유지가 되려면 에너지는 계속 공급에 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계속 공급돼야 된다. 맞죠? 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자, 4번입니다. 자, 물질은 사실 이 지구라는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구라는 개 내에서 물질은 계속 순환을 했기 때문에, 네, 순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모든 물질은 지구가 처음 생성됐을 때의 그 질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된다. 이게 별표입니다. 물질은 순환되고 에너지는 계속 들어오고 나간다.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102번. 자,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만 나타낸 겁니다. 자, 물질은 빼고 에너지 흐름. 자, 에너지는 계속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분해자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 개 바깥으로 아웃된다. 열이 나간다. 태양 에너지는 계속 인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A, B, C는 모두 생물적 요인에 속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A의 생물량은 C보다 많다. 네, 아랫 단계, 하위 단계가 네, 생물량이든 뭐 에너지든 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더 많은 게 맞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C에게 전달돼. 이런 거 틀렸다 그랬죠? 자, 어디로 가나요? 에너지는 열로도 나가고요. C로도 가고요. 분해자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렸다 해서 3번 해주면 되죠. 자, 11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거고요. 자, 다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개체 수도 그렇고요. 에너지 양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생산자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 네, 개체수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맞고요. 미생물과 버섯은 3차 소비자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어디에 해당되죠? 3차 소비자 아니고 미생물 버섯은 네, 분해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균까지. 세균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생물량도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네, 맞죠? 그래서 생물량, 개체수, 에너지양 전부 다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다음에 1104번을 볼 텐데 역시나 이제 생태 피라미드의 모습이고요. 에너지 양에 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생산자겠죠. 생산자. 여기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됩니다. 자, A 생산자 맞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 감소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은 1차 소비자의 몇 퍼센트냐? 자, 그럼 2차 소비자가 더 위잖아요? 1차 분의 2차 해주면 돼요, 이거는. 1차 분의 2차. 비교 대상을 분모로 넣어주면 됩니다. 100분의, 얼마예요? 20 곱하기 100. 20%가 맞죠? 그래서 다 맞다. 5번. 자, 그 다음 1105번의 표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단계 A에서 D의 생물량,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중 하나이다. 자, 생물량이든 에너지 양이든 제일 많은 게 생산자고요. 1차, 2차, 3차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죠? 네, 여기 지금 얘가 1차, 네, 그 다음 2차, 자, C가 3차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 간단하게 그리면 제일 밑에가 B가 되고요. 자, 그 위에가 1차가 D, 자, 그 다음에 A, 꼭대기에 C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볼 텐데, C는 1차 소비자다 그랬고, 1차가 아니고 3차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량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개체수가 증가하면, 자, A가 증가하면, 자, 누구를 물어봤어요? A 다음에 하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A가 증가하면 D는 하위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110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생태계에서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자, 1500, 여기가 생산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영양 단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고요. 자, 전 영양 단계 분의 현 영양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에너지양, 곱하기 100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C는 1차 소비자니까 육식이 아니라 대부분 초식이죠. 자, 그 다음에 D는 생산자니까 빛을 이용하여, 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합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B의 에너지 효율 구하면, 자, B는, 자, 100분의 10이죠. 이건 몇 퍼센트? 10%. 자,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거는 구해보면요. 자, A, B, C 중에 구하는 거잖아요. C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가 되냐면, 1500분의 100입니다. 그러면 1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B의 에너지 효율을 아까 구했죠? 10분의 1. 자, A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다? 10분의 2. 자,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제일 좋은 거는 누구다? A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실질적인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효율은 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좋아진다. 네,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렇게 구하고 이걸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이거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모든 거에다가. 그러면, 자, C는 D분의 C. 자, B는 C분의 B. A는 B분의 A.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